지금 팔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것 같은 주식 있으세요? 팔고 오르면 아우 배 아파 할 것 같은 주식? 오늘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 주식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량주 위주로. 우량주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오르니까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이러다가 나중에 조정 오면은 채팅창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걱정이 되네요. 제가 라이브를 한 뒤로는 주식이 계속 올라서 분위기가 좀 좋은데, 야 이러다가 조정 한번 오면은 많은 분들이 상심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혼자 좀 됩니다.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게 꼭 오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끝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는 거 아시죠? 진짜로. 자, 나스닥 주요 주식 위주의 강세였는데, 여기 보시면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이번 주 강세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는 또 알파벳이 잘 오르더니 이번 주에는 질 수 없다 하면서 애플이 올랐고, 또 요즘 주춤하던 아마존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량주는 돌고 돌면서 오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주식 조금이라도 조정 왔을 때 사서 엉덩이 무겁게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오른다. 그리고 그동안 또 노잼이었던 TSMC도 슬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전 세계 1등, 그죠? 그리고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1등은 뭐 쉬지도 않고 오르네요. 엔비디아도 오르고. 참 그렇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이 골고루 오른 한 주였어요. 애플, 아마존, 반도체, 결제에서는 핀테크, 페이팔도 좀 주춤하더니 이번 주에 좋은 소식 있었고, 테슬라는 별 이슈도 없이 조용히 올랐고, 넷플릭스도 사실 이렇게 급등할 만한 뉴스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나스닥 ETF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게 느껴집니다. 우량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주라 그래서 아까도 누가 비자 줍줍 하셨다고 하셨는데 들으셨어요? 뭐 코로나 변이, 뮤 변이, 참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영 안 좋죠. 분위기가. 비자 마스터도 여행주에 속하기 때문에 영 안 좋고요. 경기 민감주 GM, 포드 이런 것도 뭐 반도체 공급 우려 이런 이슈 핑계로 계속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주면 역시 나스닥이, 물론 S&P 500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스닥도 21%. 야 대단합니다. 21% 오르고 알파벳이 압도적으로 64% 상승 중이고요. ASML과 엔비디아, 와 제가 지난주에 이 주도주 3인방 한 60%대 수익률이었는데 세상에 ASML, 엔비디아가 그새 70% 수익률이 넘었네요. 와, 아직 9월밖에 안 됐는데 1년 이 우량주, 큰 우량주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페이팔도 약간 주춤하더니 순식간에 올라서 23% 수익률, 시장을 앞서기 시작했네요. 네. 그리고 오늘 할 주제인데 애플도 약간 주춤하더니 또 금세 따라 붙고 있습니다. 우량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빠졌었는데 또 추격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량주들은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마음에 드는 우량주가 있다면 조금 조정 왔을 때마다 줍줍해놓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 올해 30% 넘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뭐 아직 올해 안 끝났지만 테슬라 30% 넘게 빠졌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요. TSMC도 20% 넘게 빠졌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회복하고, 또 10%대 빠졌던 아마존, 페이팔도 또 이번 주에 반등하면서 또 회복을 야금야금 하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한 주는 이게 오르고 또 한 주는 이게 오르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애플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총 2.5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뒤에서 애플 얘기 다시 할 건데, 애플은 올해 상반기가 노잼 구간이었죠. 이때 제가 유튜브 올리면 다 애플 재미없다고, 애플 누가 사냐고 그런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들, 저는 댓글이나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애플 좋다 그러면 다들 안 오른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무려 1년 정도 동안 횡보했거든요, 애플이. 그리고 또 오르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횡보하거나 약간 노잼일 때,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사모으는 걸 좋아해요. 물론 미국 우량주의 하나입니다.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간만에 애플이 시총 1위이자 2.5조 달러 뚫었으니까 애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알면서도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팔고 나서 제일 배 아팠던 주식 중에 한 번이 애플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여기가 2018년 말이거든요. 2018년 말 요때 애플 포함해서 미국 주식이 다 빠졌었어요. 이때 제가 아직도 유튜브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때 빠졌을 때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이때 올렸어요. 애플 사지 마세요. 저만 살 거니까요. 이러면서 그 애플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되게 과감하게 올렸었는데, 그때 저도 샀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애플이 잘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한 2배 올랐으니까 팔았거든요. 애플로 2배 벌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야 좋다 하고, 이제 또 얼마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애플이 쭉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야 애플 이때 팔길 참 잘했다, 난 타이밍을 잘 맞추나 봐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급등한 거 보이시죠 뭐. 그래서 작년 말에 애플 다시
샀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저 바보 같은 거죠. 저 그냥 이때 샀던 애플 그냥 들고 갔으면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아는데요. 저도 이거 타이밍 뭐 2배 수익률 냈다고 팔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냥 쭉 들고 갔으면 지금 5배거든요. 참 팔고 사기 힘들어요. 이 미국 우량주는.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저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미국 우량주는 웬만하면 팔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계속 저도 되새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지금 뭐 급하게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팔고 여러분들 배 아플 만한 주식이 있어요. 더 오르면 후회될 것 같은 주식은 웬만하면 한번 그냥 들고 가보세요. 결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애플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어디 못 가게 애플의 가두리 양식이 시작되는구나. 뭐냐, 첫 번째 이제 2가지인데요. 디지털 신분증, 두 번째가 어디서나 통신 가능, 이거였거든요. 이거 보시면 역시 이거 애플은 숫자로만 볼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신분증 이번 주 기사 나온 거 한번 보셨죠? 이게 되게 누군가는 뭐 별거 아닌 할 수 있지만 저는 참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애플이 미국 8개 주를 시작으로 이제 핸드폰에 디지털 신분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워치 이런 애플 기기에. 와, 이러면 이제 진짜로 애플페이를 넘어서서 핸드폰 자체가 신분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지갑은 정말 없어지는 게 오래고 앞으로 핸드폰이나 시계 없이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편리함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이 애플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참 이거 대단하다 느꼈거든요. 이제 8개 주 시작이지만 이제 전체 주로 확대될 거고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로 확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 갤럭시 쓰듯이 애플의 이용자들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두리 양식, 집토끼 잡기 전략이라고도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2018년에 애플이 이런 거 하면서 애플페이 출시했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려라, 필요 없다, 이제 핸드폰 있으면. 근데 이제 신분증도 필요 없다, 이게 아이폰만 있으면. 그래서 역시 이 플랫폼은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구나, 뭐든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땅이 크니까 뭐 주마다 이동할 때도 비행기 타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신분증 여권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뭐 신분증 꺼내주십시오 할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바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제 어디서든 애플 아이폰 들고 다녀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아이폰 이용자만 10억 명이죠. 추산 이용자가 10억 명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전 느꼈습니다. 이번 주 기사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게 재무제표 뭐 숫자로 볼 게 아니다. 설치 기반 이용자 수만 10억 명인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알겠는데 이제 아이폰 성장 둔화되거든, 끝이거든, 이제 핸드폰 누가 뭐 새롭다고 여기니 하실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아이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차세대 먹거리인 스마트워치도 이미 애플은 점유율 1등입니다. 52.5%. 물론 삼성이나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줄어들겠지만 선점해놨고요. 미국 내 점유율마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65%. 미국인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가두리 양식. 미국에서는 애플 거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빅브라더 아니냐, 개인정보 침해다. 맞아요. 사실 저는 동시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 핸드폰에 우리 모든 정보를 넣어놓은 거니까 뭐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보안도 중요해질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까먹고 있던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쓰는 삼성폰이든 애플폰이든 어떤 폰이든 간에 앱스토어 아니면 구글 플레이잖아요. 앱 다운받으시려면. 이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기업이 구글 플레이가 작년 대비 30%, 앱스토어가 22% 성장. 이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포화야. 그건 맞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앱 시장은 포화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이 대박이 나든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뜨든 간에 앱들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성장하는데 어떤 앱이 뜨든지 상관없는 진짜 아무나 이겨라 전략에 해당하는 게 참 이 애플과 구글 아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한국도 그렇고 지금 규제 때리려고 하고 있죠. 애플하고 구글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 이거 규제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쌍심지켜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 같이 공부해놓고 기회가 오면은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자는 거지 지금 타이밍을 뭐 잡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애플은 성격 급한 주주들은 못 버텨요. 천천히 이렇게 조용하게 오르기 때문에 단타 투자자분들한테는 안 맞는 주식일 겁니다. 지나고 보면 올라있는 주식이거든요. 애플 같은 주식은. 또 두 번째, 어디서든 통신 가능. 이게 바꿔 말하면 이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신 불가 상태를 없애겠다. 우리 핸드폰에 어디 지하나 산 올라가면은 통신 불가 상태 뜨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애플이 없애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데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통신 불가 상태를 없애겠다. 그러면 어디서든 쓰게 하겠다.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편한 걸 없애버려서 어디서든 쓰게 하겠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아직은 물론 이거 루머이고 가능성인데
확실하지 않더라도 애플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명확하죠. 2019년에도 애플이 항공우주기술자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위성 띄워가지고, 그쵸? 지금 스페이스X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성 띄워가지고 어디서든 뭐 전 세계 오지 어디서든 애플 핸드폰이 터지게 하겠다, 들고 다니게 하겠다. 뭐 아직 현실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찾아올 미래가 아닌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더라도요, 장기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이 지향하는 바가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바로 인터넷 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를 바로 이제 최신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인구가 78.5억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도 인터넷 이용 안 하고 있는 사람이 30억 명입니다. 32억 명. 아직도 전 세계 40% 인구는 이 인터넷을 아직 설치하고 있지 않대요. 와, 그쵸? 애플 입장에서는 이쪽까지도 계속 보급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 확대가. 뭐 이렇게 보면 블루 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주, 이제 조금 높아지는, 고도가 높아지면 안 터질 텐데 우주에서도 쓸 수 있고, 심해, 바다로 내려가서 쓸 수 있고, 오지 이런 데서도 아이폰 언제 어디든 터지게 하겠다. 이게 시장 확대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구글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구글 프로젝트 룬? 풍선 띄워서 인터넷 설치하겠다고 한 프로젝트 혹시 기억나세요? 구글? 네, 이게 프로젝트 룬이었는데 이거 올해 접은 거 아세요? 풍선으로 오지에 인터넷 깔겠다. 이게 원래 구글이 원조로 했던 건데 접었습니다. 올해 접겠다고 발표했고요. 지금 이제 완전히 철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구글도 이거 한 이유가 사실은 인터넷이 확장될수록 구글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자선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 확대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결국은 도저히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작년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결국은 철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수익성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사들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구글이 수금하는, 지금 구글이 다 유료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구글 포토 유료화, 구글 드라이브 요금 인상, 뭐 유튜브 광고 때려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구글이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돈 안 되는 사업 철수,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더 오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구글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거든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글도 좀 수익 챙기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플랫폼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든 쓰게 하겠다.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겠다. 결국은 이용자 확대하겠다. 이용자만 많아지면 플랫폼들은 언제든지 돈 벌 수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역시 플랫폼 기업들 대단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올해 5월달에 애플 매도 실수라고 그 주주총회에서 밝혔죠. 대단한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솔직히 자기가 인정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요즘엔 팀 쿡이 그렇게 왜 팔았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았지만, 팔았어도 아직도 버핏이 애플의 3대 주주죠. 뱅가드, 블랙락 있는데 버크셔가 실질적으로 완전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필수 소비자라고 말하죠. 워렌 버핏은 IT 회사가 아니다라고도 계속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회 안 하려면은 진짜 자신만의 매수 이유를 꼭 써놔야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꼭 써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이러면 팔 때도 훨씬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 가두리 양식이 너무 강력하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애플이 떨어지든 오르든 딱 한번 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이래서 샀지, 팔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래서 샀으니까 매수 이유가 깨졌으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정리해보자면, 다시 발동된 애플의 가두리 양식, 디지털 신분증. 자, 핸드폰에 이제 완전히 지갑을 대체하겠습니다. 진짜 미래 공상과학 영화처럼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대체하겠습니다. 거의. 그리고 어디서든지 통신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도 인수했죠. 이제 음악 들을 때도 우리 거만 쓰세요. 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 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런 전략이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3개나 전략이 나왔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 주 간만에 페이팔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보시면 페이팔이 올해 좀 주춤했는데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또 어느새 지금 시장 수익률을 다시 앞서고 있네요. 23.5%로 이번 주만 3.9% 상승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10% 넘게 빠져 있다가 순식간에 또 올랐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음 주에 신고가 바짝 가버릴 수도 있겠죠. 참 미국 주식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페이팔도 같은 의미로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역시 플랫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일명 슈퍼앱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팔, 핀테크의 슈퍼앱. 암호화폐로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주식 거래까지.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수가 4억 명이니까 활성 계좌가 4억 개가 넘기 때문에 그 4억 명한테 주식 거래 서비스만 얹어주면 뭐 거기서 이윤 창출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어차피 내년 돼야 시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기대감에 먼저 오르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테마가 아니라 진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소식이잖아요. 물론 아직 최종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승인까지 최소 8개월 걸린대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플랫폼들은 역시 사람을 모아놓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변동성이 커요. 그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벌써 22등까지 올라왔거든요. 페이팔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페이팔이 핀테크 앱에서는 10등권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주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장성이 워낙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을 유의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딱 보면은 동시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게 페이팔이 이 소식 발표하자마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가 딱 급락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빈후드 아시죠? 주식 거래 서비스로 엄청 오래 인기 끌었던, 주식 수수료 무료 거래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가 2,100만까지 모았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들 2,100만도 대단한데 페이팔이 4억이에요. 어떤 게 더 강력하신가요? 4억 명한테 주식 거래 서비스 한번 촥 얹어주는 게 빠를까요? 2,100만에서 4억 명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어떤 게 빠를까요? 이 사람 모으는 게 완전히 반대로 간다. 역시 플랫폼이 한다고 뛰어들면은 이렇게 신성장 사업들이 주춤하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려가 낀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오해하실까봐 로빈후드가 이번 주에 겹 악재가 터졌습니다. 페이팔만 그런 게 아니고 로빈후드 원래 수익 모델이 고객 매매 정보를 돈 받고 팔아서 돈 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 수수료는 무료예요. 수수료는 무료인데 대신에 우리가 뭐 사고 파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기관들한테 돈 받고 넘겨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해상충이다. 여러분들도 이게 좋은 거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주식에 몰리는지 그 정보를 돈 받고 다른 기관한테 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나? 솔직히 저는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겹치면서 겹악재가 터져서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가 끼인 주식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페이팔 악재까지 끼고 거기다가 개인정보 이슈까지 겹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성장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봐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페이팔 이용자 4억 명의 가두리 양식이 참 무섭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참고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팔 창업하고 아시겠지만 피터 틸은 팔란티어, 유튜브 공동 창업 엄청 많습니다. 링크드인,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다 펼쳐져 있죠. 주요 창업자들 여기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른 회사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비즈니스 협업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서로 얼굴도 알고 친구끼리, 페이팔 깡패끼리. 얘네들끼리 지금 사실상 다 해먹고 있죠. 나쁜 말로. 페이팔도 그중 하나죠.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매수 이유를 꼭 적어 놓으시면 매도할 때도 도움이 되고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확실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